소장님, 아파트 청소가 완전 엉망이던데요? 업체가 청소를 했는데. 저기 아파트 화단에 한번 나가보세요. 담배꽁초도 수두룩하고 또 백오동 엘리베이터 바닥도 완전 더럽던데. 이거 아파트 청소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아요? 업체에서 청소를 제대로 안 했나 보네요. 제가 업체 사장한테 이야기하겠습니다. 꼭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씩 둘러봐야겠어요? 소장님, 살기 좋은 아파트를 위해서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세요. 네? 예, 회장님. 아, 그리고 여기저기 좀 둘러보시라고요. 에? 아, 대체 일을 하는 거야 마는 거야 진짜. 소장님, 저번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건물 외벽 도장 공사를 하자는 의견이 나왔었어요. 도장 공사를 할 때가 되긴 했죠. 그러면 저번 했던 로업체에 의뢰하겠습니다. 아휴, 저는 생각이 좀 다른데요. 그 업체 일하는 게 영 시원찮아서 저번에 제대로 했으면 올해 안 해도 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말인데 새로운 업체를 한번 알아보려고요. 그래도 저희 아파트 도장 공사를 계속 맡아왔고 가격도 다른 업체에 비해서 저렴한데 그래도 바꾸시게요? 아니, 지금 가격이 중요해요? 잘하는 게 중요하지? 알아보면 가격도 좋고 더 잘하는 곳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로이 아파트 외벽 도장 공사할 예정이라면서요. 입주민 대표회에서 하자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대. 박 사장, 우리 조만간 만나서 술이나 한잔 합시다. 네, 연락 주십시오. 예. 아이고, 소장님. 회장님이 청소업체 때문에 한바탕 하고 갔다면서요. 뭐 한바탕은 아니고 감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원래 잔소리가 좀 심하시잖아요. 아참, 그 외벽 도장 공사 업체 새로 알아본다고 하시던데요. 예? 그래요. 아니, 지난번 공사했던데 하면 되지. 우리 아파트 작업도 여러 번 했고 제 친구 아는 지인이라서 가격도 엄청 낮춰준 건데. 아, 그러니까요. 그냥 그 업체 하면 편할 낀데 참, 회장님이 마음에 안 든다고. 참네. 자기 혼자만의 생각이겠지. 이 회의를 해야지, 회의를. 이번 회장 너무 독단적인 면이 있단 말이야. 회의 때도 자기 말만 하고. 조만간 업체 박 사장이랑 술 한잔 하기로 했는데 감사님도 같이 가시죠. 예, 그럽시다. 그 공사 진행은 언제부터 하실 예정입니까? 박 사장, 그게 회장이 업체를 바꾸자고 하네요. 소장님, 이 저번 공사도 저희가 잘 해드렸지 않습니까? 아, 그러니까 박 사장이 신경 써서 계속 잘해줬는데 갑자기 업체를 바꾼다니까. 이번 회장 너무 유별나다니까, 유별나. 회의 때는 그런 말이 없었는데 뭐 안건만 내면은 시시콜콜 태클을 걸고 말이야. 이 도장 공사는 박 사장 업체에서 계속 해야지. 아, 그럼요. 제 생각도 그게 더 효율적일 것 같은데. 그거 말 나온 김에 이번 한 번 더 밀어주십시오. 제 생각은 그런데 뭐 감사님은 생각이 어떠십니까? 깐깐하게 다 듣고 계셨죠? 뭐? 유별나? 그래, 이게 다 더 좋은 아파트를 꾸미자고 그런 건데 그 업체에서 뭘 받아먹었나 보네. 그래, 어디 한번 두고 보자. 당신 그 도장 공사 업체인가 뭔가 그 사장한테 돈 받았다며. 그게 무슨 소리고? 옆집 정민이 엄마가 내한테 조심스럽게 물어보더라고. 아, 누가 그런 말을 했다대? 회장이 그렇게 말했단다. 아, 참네.
아니 회장님, 내가 도장공사 업체에 돈을 받고 다녔다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회장님이 입주민들한테 그렇게 말하고 다닌다면서요. 저는 그렇게 말한 적 없어요. 단지 감사님하고 관리소장하고 업체 사장이 뭐 술 마시고 다닌다더라. 그렇게만 말했죠. 사실이잖아요. 돈을 받고 다녔다고 말했다면서요. 글쎄 아니라니까요. 생사랑 그만 잡고 이만 끊을게요. 이 사람이 보자 하니까 진짜 뭐냐 그래. 안 그래도 여기저기 회장 이상하다는 소리 나왔는데 잘 됐다. 아니 소장님, 회장이 내가 업체 대표한테 돈을 받았다느니 우리가 업체 대표하고 술을 마시고 다닌다느니 온갖 소문을 내고 다니는 모양인데 이건 명예훼손이잖아요. 안 그래도 저도 들었습니다. 그냥 참고 못 넘어갑니다. 회장 해임해야 될 것 같으니까 소장님 명의로 입주자 대표회의 공고문 좀 게시해 주십시오. 안건은 회장 해임건으로요. 예, 알겠습니다. 일이 커지네요. 뭐야? 아니, 그러니까 내일 나도 모르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개최된다고? 뭐, 내 해임권? 이거 대체 언제 붙인 거야? 25년 2월 25일이면 이런... 아니, 관리소장님 퇴근했지 참. 아니, 내 동의도 없이 무슨 입주자 대표회를 개최한다는 거야. 잠깐.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공고문은 왜 뜯어냅니까? 아니, 회장이 내가 모르는 대표회를 개최하신다면서요. 말이 안 되니까 뜯는 거죠. 아파트 공고문 떼는 거 재물 손괴입니다. 재물손괴요? 예, 이참에 제 명예훼손까지 제대로 따질 겁니다. 아, 그래요. 우리 한번 따져보자고요. 네, 일단 신영희 씨 입장에서는 게시물을 뜯어낼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이게 보면은 자신도 모르는 회의가 열리고 있고 회의의 안건이 본인의 해임안이기 때문에 많이 당황스러우실 것 같은데요. 자, 강승주 변호사님, 먼저 아파트 게시물을 뜯어낸 것, 이게 재물손괴죄에 해당합니까? 네, 실제로 아파트 공고문을 떼어내거나 가져간 입주민이 이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우선 재물손괴죄에 대해서 말씀을 간단히 드리면요. 예. 재물손괴죄는 타인 소유의 재물이나 문서 등을 망가뜨리거나 아니면 은닉하거나 그 외에 다른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하는데요. 여기서 문서의 효용을 해한다는 것은 문서를 본래의 사용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은 물론이고 일시적으로 그것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네. 따라서 이 부착된 공고문을 오늘 사건처럼 뜯어낸 것은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이 공고문의 내용을 알리고자 하는 이 공고문의 효용을 해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지금 회장인 신영희 씨의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 없이 지금 입주자 대표회의 소집 공고문을 붙인 건데 좀 기분 나쁘고 억울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신영희 씨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억울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아파트 회장인 이 신영희 씨가 공고문이라는 타인의 재물을 뜯어내서 손괴했다는 점은 명백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렇게 공고문을 뜯는 행위가 그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행위였고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면 일종의 정당행위로 해석이 되어서 위법성이 조각되고 무죄가 될 수도 있기는 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 사건에서 신영희 씨는 어떻게 될지 궁금한데 네. 자, 공고문을 뜯어낸 것이 정당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신영희 씨가 공고문을 뜯어낸 행위가 정당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그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일단 먼저 아파트 관리 규약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예.
아파트 관리 규약상 입주자 대표회의의 소집권자가 누구로 기재되어 있는지, 공고문을 붙일 수 있는 주체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를 먼저 따져봐야 하고요. 만약 아파트 관리 규약상 이 입주자 대표회의 소집 권한이 회장에게만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면 회의를 소집한다는 그 내용의 공고문 역시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명의로 게시되어야 하니까 네. 이 관리소장에 의해서 게시된 공고문은 그 자체로 절차적인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러면 그렇게 절차적인 하자가 있다라고 인정이 되고 그렇게 이 절차를 어기고 공고문을 게시했다는 이 행위 때문에 회장인 신영희 씨는 입주민들로부터 오해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럼 네. 굉장히 좀 억울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한마디로 아파트 관리소장은 입주자 대표회의를 소집할 권한이 없는 사람인데 아무런 권한 없는 관리소장에 의해서 게시된 아파트 공고문이 계속해서 이 게시판에 붙어 있다면 아파트 입주민들 입장에서는 적법한 소집권자인 입주자 대표회의의 회장이 작성한 진정한 공고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겠죠. 네. 회장이 직접 자신을 해임하는 안건을 공고하는 것, 이거 회장한테 지금 무슨 문제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예. 게다가 만약 동대표들과 이 입주민들이 잘못 게시된 공고문에 따라서 입주자 대표회의에 참석을 하고 신영희 씨를 해임하는 그런 결의를 한다면 신영희 씨 입장에서는 위법하게 해임될 가능성도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점들을 고려해 봤을 때 신영희 씨는 아파트 회장으로서의 업무상 또는 사회 상규에 따라서 이 공고문을 뜯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네, 어쨌든 이 공고문을 뜯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리고 신영희 씨가 아파트 공고문을 이제 발견한 것이 밤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밤 늦은 시간에는 신영희 씨가 직접 공고문을 뜯어내는 것 말고 다른 또 방법이 없었을 것 같은데 이런 점도 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이신데요. 신영희 씨가 이 아파트 공고문을 발견했을 때는 이제 관리소장이 이미 퇴근한 후인 밤늦은 야간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신영희 씨가 관리소장에게 공고문을 내려달라고 이 즉각적인 그런 요청을 하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그리고 바로 다음 날이 이 공고문에서 정한 입주자 대표회의 개최 날짜여서 시간상으로도 적절한 다른 방안을 찾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네. 정당행위 인정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신영희 씨 입장에서는 공고문을 딱 보자마자 관리소장에게 달려가서 따지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야간에다가 내일이니까 예. 뜯는 거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네요. 맞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에 이 신영희 씨가 아파트 공고문을 뜯어낸 것은 위법한 공고문 게시에 따른 어떤 위법 상태를 바로잡기 위한 그런 조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런 행동은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크게 넘어서지 않는 그런 어떤 행위이기 때문에 정당 행위가 인정되고 네. 재물손괴죄가 성립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다음으로 넘어가면 신영희 씨가 감사인 이정구 씨와 그리고 관리소장 그리고 업체 사장이 함께 술을 마시는 장면을 보고 입주민들에게 술 마시고 다닌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근데 이게 이제 소문이 부풀려지면서 뭐 돈을 받았다더라 이렇게 얘기가 번져나가면서 이정구 씨 귀에 흘러 들어갔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정구 씨가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이 건은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 명예훼손죄는 진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고 공연성, 전파 가능성이 있어야 성립이 되거든요. 예. 오늘 사건에서 이 신영희 씨가 다른 입주민에게 이정구 씨와 관리소장, 업체 사장이 술자리를 가졌다고 이야기한 것은 사실의 적시에 해당을 하는데 지금 보면 다른 입주민들이 신영희 씨의 말을 듣고 소문을 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공연성이나 또 전파 가능성이 인정이 되어서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성립 가능성이 있기는 합니다. 예. 다만 오늘 역시 또 다만이 나왔기 때문에 다만 뒤에는 반드시 중요한 말이 나오거든요. 네, 말씀해 맞습니다. 주시죠. 네, 맞습니다. 다만 만약 업체 사장이 술값을 모두 계산했다면 그런 경우에는 이 이정구 씨와 관리소장이 뇌물
또는 향응을 제공받은 것이기 때문에 신영희 씨가 입주민들에게 이야기를 한 것은 입주민들의 이익, 즉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규정된 형법 제310조에 의해서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지 않게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사실에 근거하고 또 그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이 사건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마지막으로 신영희 이정구 씨께 한 말씀 해주시죠. 같은 아파트에 사는 입주민들끼리 이렇게 다툼이 생겨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일단 먼저 이 사건의 경우에 신영희 씨가 아파트 공고문을 뜯어낸 것은 위법하게 공고문이 게시된 것을 바로잡기 위한 행동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정당 행위가 인정되고 그래서 이 재물손괴죄가 성립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신영희 씨가 다른 입주민들에게 이 이정구 씨와 관리소장, 업체 사장이 술자리를 가졌다고 이야기한 것은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만약 이 이정구 씨와 관리소장이 업체 사장으로부터 뇌물 또는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경우에는 신영희 씨가 입주민들에게 이야기를 한 것이 입주민들의 이익, 공공의 이익을 위한 그런 행위로 인정이 되어서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지 않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